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북도 박천군을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택리지 이번 시간에는 그 평안북도 박천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북도 하면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몇 군데 이제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한 적은 있는데요. 이제 내륙 지방은 좀 미뤄뒀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지금 그 박천군의 해방 당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박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습이 아주 그 독특한 지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그 청천강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요, 그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그 또 재령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가지고 이쪽 오른쪽 면만 보게 되면은 일종의 반도의 모습을 갖고 있고, 예전에 이제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좀 깊숙이 들어왔는지 이쪽이 그 어떤 어촌의 그런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평안북도의 그 상업의 중심지가 되어 왔었는데요. 오늘 이 박천군의 여러 가지 면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보시는 게 이제 해방 당시의 박천군의 모습이라고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현재 그 북한의 박천군의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운전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운전군은 이제 박천군의 옆에 있는데, 여기 그 지도 하단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건 그게 이제 전체적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정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박천군 쪽하고 또 옆에 그 정주군의 일부를 합해가지고 이제 운정군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해방 당시에 박천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목할 대목은요, 요게 이제 박천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맹중이라는 역이 있었는데, 경의선이 원래 이 경의선으로 해서 이제 영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경의선이 이제 해안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이 맹중에서부터 이 박천까지도 철로가 하나 나 있었어요. 그래서 맹중이 이게 철로의 중심지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영미라는 곳이 이제 여기 있었는데, 이 영미가 바로 지금 그 아래 운정군의 운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미하고 맹중하고 박천, 요것은 이제 그 중심 지역으로서 이제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박천군에서 가장 유명한 저기 명승지는 유물유적은 여기 복린산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심원사라고 이렇게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이 평안북도에서도 또 유명한 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점은 여기 이게 이제 재령강이 이제 흐르고 있는 건데, 거의 뭐 청천강의 제일 지류이긴 하지만은 거의 뭐 서해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독립된 강으로 이렇게 봐도 뭐 손색이 없는 그런 규모 있는 강인데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요 박천에서 이쪽 정주로 가는 이 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 길이 중심지 역할을 했었고, 이쪽 해안의 철로는 뭐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철로가 났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박천에서 이쪽 그 청천강이 넓어지기 전에 이쪽으로 해서 안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박천으로 가는 길, 또 박천에서 이제 영변으로 이어지는 길, 또 해가지고 이쪽이 재령강 위쪽으로 해서 태천으로 해서 가는 평안북도 이쪽 내륙지방까지 연결되는 쪽으로 해서 하여튼간 박천은 교통의 중심지, 또 군사적 요충지,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향토 대백과에서 옮겨온 박천군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요것은 이제 옛날에 해방 당시에 박천군을 중심으로 해서 재령강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런 지도가 되겠는데요. 제가 요것은 비교해 보면서 가장 큰 차이점을 봤더니, 요쪽에 요 안주 쪽에 있는데, 요 안주 쪽에
옆으로 청천강 역으로 해서 이제 그 철로가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런 게 좀 달라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단산리라고 여기 했는데, 여기 이제 반도처럼 나오는데 끝부분에서 그 구석기 시대 유물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는 청천강에 뭐 옛 그 유물유적이 잘 없는 거로 나와 있지만은, 요게 이제 조선향토대백과에서는 요게 소개가 돼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박천군에서는 이쪽에 이쪽 해안, 여기 이제 해안가 비슷하게 있는데 여기가 다 이제 개간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넓게 이게 박천벌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궁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그 운전 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달이 돼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해안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운전벌이라고 해서 명칭이 하나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주에서 이제 박천에서 정주로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 박천 하면은 원래 그 홍경래 난이 있었던 그런 것으로 유명한데요. 요쪽에 그 이제 가산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요것은 대동여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박천이 있지 않습니까? 박천이 있고, 여기 이제 안주가 있고, 여기가 이제 가산이 있고, 여기가 태천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영변인데요. 여기 이제 그 청천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여기 안주에서 이제 박천으로 가는데, 요 가산이 또 이제 박천과 더불어서 이제 자웅을 겨루던 요 지역에서 서로 뭐 흡수했다가 흡수당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령강 상류 쪽에 이제 태천이 있고, 또 이제 이쪽 길목으로 이제 올라가는 내륙 지방으로 더 올라가는 쪽이 이제 길목이 나 있었는데, 하여튼 박천은 아주 그 사방의 중심지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변에서 내려오는 강이 또 이제 그 구룡강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룡강하고 청천강하고 그 다음에 재령강으로 이어지는 그런 반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거죠. 대동여지도에서 주목할 게 그 여기 그 박천 아래쪽에 여기 진두라는 이름의 그 포구가 있었어요. 여기 진두라는 여기 표기 대동여 지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박천에서 가산을 거쳐가지고 정주로 가는 쪽에 이 납청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기의 집산지가 있었거든요. 요건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그 정주하고 가산, 박천 사이에 있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산 지역만 이제 그 대동여지도 책에 소개된 걸 말씀드리면요. 가산,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고을이다. 홍경래 전에는 홍경래가 가산의 다복동으로 들어가 때를 기다렸는데, 다복동을 가산과 박천 사이에 낀 버드나무잎과 같은 형국이고 울창한 산비탈로 은폐된 아늑한 골짜기인데다 수륙 통행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적당히 깊고 옅어 숨거나 나타나는 데 모두 편한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정사인 순조실록에도 1811년 순조 11년 12월 기사에 평안감사가 가산 다복동의 군병 움직임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대동여지도에서는 그 재령강을 대정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그 잠깐 그 패서도라는 평안북도의 옛 이름을 소개해 드리면요. 패서도 고려시기 평안남도 평안북도 지역의 옛 이름, 995년 성종 14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행정구역을 10개 도로 나눌 때 오늘의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 일부 지역에 내온 도이다. 옛 문헌에는 폐수, 오늘의 대동강을 끼고 나라의 서쪽에 자리 잡은 도라는 뜻에서 패서도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북계로 개편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요 향토 대백과에서 옮겨온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폐수라는 건 대동강으로 보고 있고, 폐서도라는 거는 이제 그 대동강 위쪽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돼 있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그 북계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북계, 고려시기 평안남도 평안북도 지역의 옛 이름. 고려시기 처음에 내온 십도제를 오도양계제로 개편하면서 폐소도를 나라의 북쪽 지경에 있는 고장이라 하여 북계라 하였는데 1102년 숙종 7년에 서북면으로 개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북면에 대한 해설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서북면, 고려시기 평안남도, 평안북도 지역의 옛 이름, 1102년 숙종 7년에 북계를 우리나라 서북 방면에 있는 고장이라 하여 서북면이라고 개칭하였다. 1413년, 태종 13년 평안도로 개편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평안북도의 지명의 유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제가 헌책방에서 구입했던 예전에 구입해두었던 박천군지인데요. 여기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1969년도에 그 지금 발간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고향을 잃은 지 한 20년이 채 안 됐을 때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제 브로그 상에 평안북도 백과라는 서브 카테고리에 평안북도 박천군 참고 자료에 일단 포스팅을 해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브로그 방문하셔서 관심 있는 분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천군제 몇 장의 화보가 나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사진이 매화동에서 바라보는 박천읍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 재령강에 있는 그 배를 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것은 그 지금 박천읍 그 재령강 앞에 있는 그 유명한 정자라고 하는데요. 영파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박천 군지 맨 뒤에 이렇게 그 지도가 이렇게 한 장 나와 있는데요. 요게 그 10만분의 1 지도인데 내용을 제가 이제 이 브로그에 이제 옮겨 놨는데요. 요거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클릭하시고 이제 크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클릭한 다음 원본 보기를 크게 하게 되면은 요 지도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 옛날에 그 해방 당시에 뭐 상강리, 고창도 이렇게 해서 이 논마 표지가 다 있으면서도 자세하게 옛날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박천군 출신으로 해서 얘 고향이 좀 궁금하시다 하면은 요걸 좀 클릭을 해서 확대해서 보시면은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걸 잠깐 그 구글 위성 지도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구글 위성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 청천강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여기가 이제 안주가 되어 있는데, 안주 건너편에 박천군이 되어 있고, 대령강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대령강이. 아까 제가 그 재령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대령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영변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구룡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가지고, 구룡강하고 이렇게 대령강하고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반도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령강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제 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댐이 크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물길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다 막혀 있는 상태이고 이쪽에 태천으로 가는 길이 이제 이렇게 나 있는 것 같은데 태천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여기 이제 가산 지역에서 옛날 같으면 박천에서 가산 지역으로 해서 골짜기 넘어서 이 정주로 가는 그런 길이 이렇게 나 있었고 옛날부터 오래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이제 유물 구석지대 유물 같은 것 좀 많이 나와 있는 요런 데가 여기 이쪽이 이제 바닷가 쪽인데 여기 이제 경작지가 돼 가지고 넓은 평야가 됐습니다. 이건 평안북도의 자연 지도가 되겠는데요. 요 이제 안주에서 이제 경의선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운전을 거쳐 가지고 이제 정주로 이렇게 가는 길이 나 있고요. 정주에서 이제 또
그 위로 올라가는 철길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근데 박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구장이라는 데서 영변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구성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철로가 좀 나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변에서 이제 구룡강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령강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댐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 건설이 된 거죠 지금 뭐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대령강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지류가 좀 많이 나 있어서 저수지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평안북도의 수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청천강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구룡강이고 요게 이제 그 대령강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요 점선으로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수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쪽 바깥으로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동강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요쪽에서 그 박천을 봤을 때는 박천이 위치가 어딨냐면 요쯤에 있으니까요. 이제 대령강하고 구룡강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이쪽에 해가지고 이제 작은 산맥이 돼 있어가지고 이 넘어서는 이제 압록강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조선 향토 대백과에서는 대령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령강, 평안북도 천마군의 북동부에 있는 천마산 해발 1169m의 동쪽 경사면에서 발원하여 대관군, 태천군, 박천군을 거쳐 운정군 운하리에서 청천강에 흘러드는 강. 길이 168km, 유역 면적은 3619제곱킬로미터. 청천강의 가장 큰 지류이며 도에서 큰 하천의 하나이다. 상류와 중류에서는 산지 하천의 특성을, 박천 일대에서는 평지 하천의 특성을 띈다. 대령강은 천방강, 창성강, 동창강을 비롯하여 230여 개의 지류를 가지고 있다. 구룡강, 삼탄천, 평안북도 운상군의 북부 다른 내령에서 발원하여 영병본 서와리, 연화리에서 청천강에 흘러드는 강, 청천강의 지류 가운데서 대령강 버금가는 강이다. 9마리의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다. 상류 지역에 3개의 큰 여울이 있다 하여 삼탄천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박천군 그 청천강 건너편에 그 안주평야가 12삼천리 벌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벌판인데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청천강 부관의 박천평야와 합해서 안주 박천평야라고도 합니다. 요게 이제 그 한반도 평야 순위거든요. 단위는 헥타르입니다. 그래서 호남평야가 이제 가장 크고 재령평야, 연백평야가 이제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다음 평야까지 해가지고 2, 3, 4위가 다 북한에 있어요. 평야가. 그리고 이제 그 박천평야 같은 경우에는 18위로서 10,000헥타르가 정도가 되는데 철원평야가 13,000헥타르라고 해가지고 17위를 차지하고 박천평야가 18위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철원평야보다 약간 작은 곳이 이제 박천평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 조선 향토 대백과에서는 이제 박천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남부 청천강과 대령강 하류 사이에 전개되어 있는 벌. 이 벌은 대령강과 청천강의 퇴적작용에 의하여 생긴 충격지와 구릉들로 이루어졌다. 벌의 평균 높이는 50m이며 북동부에서 남서쪽으로 점차 낮아져 남부 지역의 높이는 10m 정도의 무연한 벌로 되어 있다. 원래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박천에서 이 남한에서도 이주한 지역이 있는데요. 이 서북인, 개성, 황해도, 평안도 사람이 유토피아를 찾아서 십승지를 찾아서 경북 풍기로 이제 그 이전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배틀하고 인상 같은 문화를 갖다 이쪽에 이제 정착시켰다는 거죠. 풍기에는 19세기 후반 1890년대부터 6.25 전쟁 때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등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주해왔다. 1960년대 풍기 인구의 3분의 1이 이북 출신이었다. 서북 지방에 사는
황평, 황해도와 평안도인들은 정감록을 믿고 양백, 소백과 태백의 하나인 금계리를 찾아왔다. 이때 이들이 들고 온 게 배틀과 인삼이었다. 배틀로 시작한 게 그 유명한 풍기인견이다. 조선시대 내내 서북인은 차별을 받았다. 16세기 황해도 도적대의 괴수 임꺽정은 그렇게 불만이 많은 서북 지역을 근거지로 했었다. 그래서 서북인들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출애굽한 유대인처럼 서북을 탈출해 남쪽으로 몰렸다. 풍기 인삼이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는 데에도 정감록을 믿고 내려온 서북인의 공이 컸다. 청나라와 가까운 개성, 해주 등지에서의 앞선 기술을 익힌 서북인들이 풍기로 내려와 정착하면서 경공업이 시작되었다. 풍기 산업의 뿌리는 1908년 풍기 삼포조합이다. 풍기는 한국 상공업의 발상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풍기에는 명주의 본고장인 평안도, 영변, 덕천, 박천 등지에서 남아한 직물 장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명주실,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과 비슷한 인견사로 인견 직물을 짜기 시작했다. 그런 연유로 풍기는 인견 공장 지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평안도의 그 경제의 특징은 노꿀은 유기 제조와 판매가 가장 성행했다는 점입니다.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에서 19세기 노꿀 사용의 현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노꿀옷은 오직 왕가나 부호의 집에서나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공벽한 촌집에서도 노꿀옷 서너 벌은 입게 되었다. 종래 노꿀옷 생산지는 서울, 개성, 전주 등 몇 군데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17세기 무기와 동전 주조의 수요에 따라 이천, 안변, 수안 일대의 동광이 개발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평안도 정주와 경기도 안성의 노꿀옷 제조업이 기존에 있던 다른 지역을 압도하고 우리나라 굴지의 생산지라는 명성을 차지하였다. 여기서 이제 납청정이 나오는데요. 납청정은 정주와 가산의 경계에 있었다. 계산 기정에 따르면 납청정은 명나라 사신 당고가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칙사가 통과할 때 말을 바꿔 타던 곳이었다. 어느 때인가 그 정자는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 이곳의 백성들이 시장을 열었다. 그런데 병자호란 때 만주족 기병이 짓밟고 들어와 남김없이 노략질하였다. 사람들은 납청이라는 이름이 혹 청을 드린다는 이를 미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물건이 망가진 것도 납청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계상 기정이 1803년 순조 3년의 기록이므로 백성들이 시장을 열었다는 기록은 납청정의 유기산업과 장시의 발전을 언급한 것으로 생산된다. 이 시기에는 박천 용계면 원산동에도 17군데의 유기수공업장이 있었다. 여기서는 7첩 반상기, 5첩 반상기, 제기, 징, 요강, 대야 등을 생산하였다. 납청정에서 생산한 유기는 박천, 진두장을 거쳐 배편이나 육로를 통해 평양을 비롯한 서북지방 일대로 시장권을 넓혀 나갔고 진두장에는 동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전담 상인들도 등장하였다. 아까 그 대동여지도에서 그 진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박천이 그 유기 시장의 중심지로 이렇게 부상된 내력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진 남강 이승훈 선생님도요, 이 비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고향인 정주를 떠나 납청정으로 이사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3, 4년간 서당에서 학문을 익혔다가 여기서 이름난 유기상인 임권일 상점의 사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일을 배워가지고 조선 최대의 거부가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박천에서 좀 관심이 끊어지는 것은 박천은 한국 야구의 발상지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 박천 군주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야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이 분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은
그 1950년 11월에 대령강을 이제 국군이 이제 넘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것은 그 평안북도 현재 북한의 행정 지도인데요. 이 박천을 중심으로 해서 영변, 그다음에 이제 운전, 그다음 태천, 정주 이렇게 이제 주변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1970년대 나왔던 그 향인지에서는 박천군을 이렇게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천군 경의선으로 청천강을 건너면 곧바로 닿는 박천은 일찍이 평북, 동북 쪽 산간지대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 청천강으로 희천, 영병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군의 중앙을 남북으로 흐르는 대령강을 통해 운산, 태천 등과 수로로 이어졌다. 더구나 평양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이 박천을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이곳은 자연 육수로의 요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곳은 일찍이 상업도시로 발전해왔다. 평안남북도를 통틀어 1평양, 2안주, 3박천으로 불렸을 만큼 박천의 상술이 인정되어 왔었다. 구한말 때까지 해산물 시장으로는 전국적으로 원산 다음에 박천을 꼽았다고도 한다. 박천이 이처럼 상업도시로 성장해온 원인으로서는 교통의 요지라는 점 외에도 박천 군민의 기질이 크게 작용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바로 홍경래 난으로 대표되는 소도민의 관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경래는 원래 평남 안주 태생이지만 이조 순조 때 소도민의 차별정책에 반기를 들고 난을 일으킨 곳은 박천읍에서 오리가량 떨어진 청룡면 산골짜기였다. 좀 더 정확한 지명으로는 만수동과 인덕동 사이의 분지인 다복골. 홍경래는 당시 이곳에 2만여 명의 병력을 금강에 채금 작업을 가장하고 직결시켜 훈련시켰다고도 한다. 어쨌든 홍경래는 이곳을 거점으로 난을 일으켜 한때는 정주, 선천, 영변 일대를 점령, 세력을 떨쳤으나 결국은 관군에 밀려 패망하고 말았다. 이 난으로 가산, 박천, 선천, 부사 등 관이 당한 복면과 피해도 커 권세의 허무함이 이곳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남았다. 여기서 자연 눈을 뜨게 된 것이 상인으로서의 길, 여조가 망하고 개성인들이 상인으로서 길을 밟은 것과 너무도 흡사한 현상이었다. 이곳에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청천강을 사이에 두고 일어났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다. 살수라는 이름이 청천강의 옛 고명임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그 장쾌한 승지가 바로 박천의 군성이었다. 이곳의 명소로는 대령강의 영파정, 복림산 속의 심원사, 천성사 등이 손꼽히고 홍경래가 연병장으로 쓰던 원수봉도 역사의 눈으로 기억되고 있다. 특산물로는 말꼬리로 만든 갓, 채 등이 유명하고 장롱과 유기 등도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박천군의 그 비단 사업은요, 현재 북한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SPN 서울 평양 뉴스라는 데서 그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평양에 그 비단 상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수십여 종의 비단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품이 평안북도 영변하고 박천의 그 견직 공장에서 이제 생산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게 되면은 북한에서는 현재 평안북도 영병과 박천 견직 공장의 유명한 비단 생산 단위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명유래 고려 시기 이름에 주자가 달린 일부 고을들을 천자 또는 산자로 바꿀 때 박주를 청천강과 대령강과 비롯한 강 하천이 많은 지역 특성에 따라 박천군이라 하였다. 박주는 고려 초기에 박릉군에서 비롯된 이름인데 박릉군은 고을 전체가 넓은 둔덕에 위치해 있다 하여 유래되었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비단천 생산지 하나로서 그 기간업체는 박천 견직공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여러 가지 무늬와 색깔을 가진 비로도, 뉴동, 공단, 다색단을 비롯한 질 좋은 비단천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털, 도지, 천도 생산하고 있다. 교통은 남서부로는 평해선이 통과하고 서부의 평해선의 맹중리역에서 분리되어 박천에 이르는 박천선이 부설되어 있다. 도로는 평양 신의주간 1급 도로와 박천 초산간, 박천 태천간, 박천 하강간 도로가 달리고 있다. 박천에서 맹중까지는 8km, 안주까지는 11.8km, 운정까지는 8km이다. 그러니까 이제 차로 만약에 이동한다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주변 지역이. 그 다음에 그 단산리 유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현재 그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런 유적들인데요. 쇠도끼 창거푸집 기와막새 기와. 단산리에 있는 유적, 약 기원전 3세기, 기원전 2세기의 유적으로서 구석기 시대로부터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에 이르는 여러 시기의 문화층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화층의 두께는 불과 20에서 30cm 밖에 안 되었다. 타제 석기는 석영, 응회암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고 규석들의 깨진 조각은 있으나 이것으로 만든 석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타제 석기는 격지를 뜯어낸 것인데 눌러 뜯어낸 글게 몇 개와 약간의 속돌이 있었다. 그것들은 대체로 평안북도 영병군 세종리 유적의 청동기 시대층에서 발굴된 것과 비슷하였다. 단산리 유적은 세종리 유적과 함께 세종리 연화 보영 유적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서 고조선의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서해안 일대의 구석기 시대 후기 문화를 연구하는 데도 일정한 의의가 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박능성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능성, 평안북도 박천군 봉성리에 위치해 있는 옛 성토, 박주성이라고도 한다. 947년의 유적이다. 박천읍 북쪽 약 2km 거리에 있는 박능성은 대령강을 옆에 끼고 구릉지대의 능성과 야산을 둘러막아 쌓은 토성으로서 둘레는 약 3.5km이다. 성 안은 오목하고 그 사방은 10에서 20m 높이의 언덕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언덕을 따라 성벽을 쌓아 남북으로 긴 광주리 모양을 이루었다. 이런 소개가 되어 있고요. 심원사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브로그에도 옮겨놨지만은 남한 쪽에도 이제 그 검색을 해보게면 평안북도 박정호 심원사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브로그에 첨가했습니다. 이곳에 그 민요에 보게 되면요, 접동새 울음소리라는 민요가 있는데요, 아오오래비 접동 아오오래비 접동 이런 그 민요인데요. 김소월의 그 접동새라는 시가 있는데요.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그래서 요 진두강이 어디냐, 제가 여러 가지 해설집을 좀 비교를 해봐도 그냥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진두라는 그 포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진두강이라는 게 그 대령강을 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구진배사마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구진배사마을이 있는데 평안북도 박천군 박천읍의 서남쪽에 있는 큰 마을, 대령강의 인도교 앞의 강기슭에 위치해 있다. 옛날 바닷물이 이곳까지 닿았을 때 어선들이 정박하던 구진 나루터가 있었다. 당시 큰 어시장이 있어 운산, 동창, 태천, 창성, 영변, 벽동, 초산, 위원 등 산간지대의 행상꾼들이 모여드는 3대 시장, 정주, 원주, 박천의 하나를 이루었다. 홍경래는 농민군을 거느리고 1811년 12월 구진 나루터에 도착하여 관서는 본래 훌륭한 사람도 많고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토를 분토로 대하고 권세 있는 집 노비들까지 평안도 놈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늙은이와 아이들이 길가에 쓰러지고 있다라는 경문을 내고 남북으로 밀고 들어갔다고 한다. 초롱불을 줄줄이 밝혀놓은 구진시장의 야경이 하도 황홀하여 구진의 야시라 하여 박천팔경의 하나로 일러졌다. 그랬다가 이제 그 신진배사로 그 위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평안북도 박천군 박천읍 서쪽 대령강에 있는 나루터. 지난날 구진 나루읍에서 오리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읍 부근에서 배를 끌어올리기 위해 이곳에 새로 선창을 세우고 신진배사라 하였다. 이런 소개가 있고요. 아까 그 화보에서 봤던 그 영파전 같은 경우는요. 평안북도 박천군 박천읍 북쪽 태봉산에 있던 정자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박천 고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천 고약이 그 이쪽의 특산물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한약재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맹중리가 이쪽에 이제 그 맹중 노동자 구로 이렇게 이제 승격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박천읍까지는 이제 9km이고 평양하고 신의주 간에 그 1급 도로가 지나가는 요충지라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그 지명을 보게 되면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요. 과부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박천군 맹중 노동자 구의 서북쪽 수박골 다음에 있는 골짜기, 옛날 바닷물이 들어오고 고기배가 정박하던 부두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의 남정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에 죽은이가 많아 과부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런 유래가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 그 유명한 바닷가 마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박천괴라고 하는 특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장식의 괴로서 두터운 판지로 사게 물림하여 든든하게 짰는데 우판 앞부분은 두텁고 뒤로 가며 얇아졌다. 박천괴의 재료는 주로 피나무를 썼다. 박천괴는 박천 지방을 비롯하여 평안도 지방과 일부 황해도 지방에까지 보급되어 옷 보관 용기로 이용되었다. 평안도 지방에서는 방 안의 롱다리 위에 박천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이불을 얹어 보관하였는데 뚫어 새긴 시옷의 장식판과 고운 이불이 조화를 이루어 사뭇 보기 좋았다 하여 평안도 지방에서는 옛날부터 딸 자식을 시집 보내면서 박천괴를 마련하여 주는 것을 풍습으로 전해왔다. 운정군은 1952년에 평안북도 정주군과 박천군의 일부를 분리하여 군을 새로 설립하면서 이 지역에 운전벌이 무연하게 전개되어 있어 지평선이 구름과 잇닿은 듯한 고향이라는 데서 비롯된 지명이다. 이 지역은 벌과 구릉지대, 낮은 산지로 되어 있다. 남부에는 그 면적이 18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운전벌이 전개되어 있다. 요게 그 운전벌의 모습입니다.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국토지리원에서 발행한 그 지명 유래집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박천군의 해방 당시의 지명과 현재의 그 지명, 그 표입니다. 변화표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운정군에 관한 변화표도 명기하였습니다. 요건 그 대령강 철교가 되겠고요. 그 박천군 출신 인물로는요, 그 독립운동가 유동열 선생께서 이 박천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미술가로서는 그 박철극 화백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그 백간놈이라는 이름도 갖고 계시는데요. 대동강극장 그 간판 조수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유학을 갔다가 또 상하이에서도 활약을 하고 미군 장교 초상화를 그리다가 캐나다로 이민했다가 뉴욕과 파리에서 전성기를 맞이하셨던 분인데요. 그 김한기 선생님하고 이제 또 절친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박천군에 해당되는 거기에 인물란에 기재가 됐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기재된 내용만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군 출신으로 그 방일영 전 조선일보 회장께서도 이 지금 그 가산면 출신이세요. 저기 원래 이제 그
조보이신 방응모 선생이 이제 정주 출신인데 특이하게 이제 요 가산 출신으로 돼 있어서 이분이 이제 그 자서전 같은 거 낸 거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정주 집하고 또 부친하고 그 당시에 그 사진이 화보집이 나와 있어가지고 흥미로운데요. 요 브로그에도 일부를 제가 옮겨놨습니다. 그 방일영 선생은 방응모 선생의 그 친손주가 아니고요. 그 이 방일영 선생의 아버님께서 이제 양자로 그 방응모 선생의 께서 이제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형제분의 그 저 양자로 입적이 되는 바람에 이제 장손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방일영 선생은 위키백과에 따르면 1923년 박천군 가산면 동문동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아버지 방재윤은 방응곤의 아들이었으나 아들이 없던 삼촌 방응모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방재윤은 방응모의 양자가 되었고 그는 방응모의 손자로 출생했다. 그 뒤 할아버지 방응모를 따라 경기도 양조군 의정부로 이주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소개하고 싶었던 분이 그 박천군 출신 언론인이었던 송지영 선생입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이제 박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감록에 따라서 그 풍기 쪽으로 집안이 이주를 해서 풍기에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큰 언론인이 되기까지 과정을 제가 이제 자세히 그 옮겨 놨는데 상당히 인맥이 넓고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는데요. 그 5.16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또 감옥 생활을 하셔가지고 그 우수의 1월이라는 책도 내셨는데요. 비교적 자세하게 브로그에 옮겨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평안북도 박천군을 소개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